아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아베가 결국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도쿄지검 특수부와 언론들이 밝혀내는 새로운 사실에 아베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아베를 참고인으로 부르자 라는 여야 간의 충돌도 있었고 당시 관방장관 스가도 해명하라는 항의까지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아베 수사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500명 이상이 아베가 유권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도쿄지검 특수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가 행사인 벚꽃 보는 모임에 지역구의 후원 회원들을 불렀다는 것도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매년마다 그 전날 도쿄의 호텔에 수백 명의 후원 회원들과 행사를 가진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베가 대신 돈을 지불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매년마다 600만엔, 약 6,350만원을 하룻밤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참석한 수백 명으로부터 받은 회비는 연 300만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300만엔을 아베가 지불하고 호텔이 영수증을 발행하고 잘 먹고 잘 놀았다는 거죠. 정치인이 돈으로 유권자들에게 술 대접을 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베는 5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고 결국 총리 사퇴 이후에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처음 아베의 벚꽃 보는 모임 비리를 폭로한 하무라 토모코 참의원은 이제 긴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보이는 것 같다. 왜 그동안 총리로 있을 때 정직하지 않았는지 아쉽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무라 의원은 쉬운 문제이다. 호텔을 조사하면 금방 확인이 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전혀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에서 확인한 바는 5년 동안 호텔 측에 지급된 총액은 2,300만엔, 약 2억 4,300만 원인데 참가자들에게서 징수한 회비는 총 1,400만엔, 약 1억 4,8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액인 800만엔 이상을 아베가 대신 지불했다는 거죠. 이 뻔한 사실을 아베는 그동안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출한 것은 일절 없다. 사무실에서 보태준 것도 전혀 없다. 친목회의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이었다.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도 없다. 호텔 측에서 영수증을 발행한 적도 없다 라고 수십 번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를 통해서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아베 측에서 돈을 보내왔다 라고 일관되게 증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텔 측도 아베에게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줬다 라고 했고요. 그동안 5년 동안 매년 차액 300만 원 내외를 아베 사무실에서 대신 지불하고 호텔은 영수증을 꼬박꼬박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호텔은 아베 사무실에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아베 사무실은 영수증을 받자마자 바로 폐기했다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호텔이 발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무실은 폐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호텔이 발행한 영수증의 수신인이 아베의 정치 자금을 관리하는 신와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5년간 총 916만엔, 약 9,700만 원으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확인했다고 아사히 신문의 취재로 폭로되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과 정치단체의 수입 지출 기재를 속인 정치자금 규정법에 저촉되고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베는 기자들에게 사무실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 이상은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말했고요. 지금까지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에게 알아서 아부했으니 이번 수사도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베가 아직 자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해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 수사가 일파만파로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 입헌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의원은 아베는 그동안 국회에서 거짓말밖에 하지 않았다.
총리 재직 시에 검찰이 알아서 납작 엎드렸다. 총리가 되면 무엇을 해도 되는 나라가 무슨 법치국가인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제 아베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분명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공격하면서 아베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를 부를 수 없다. 라고 스가와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출석은 무산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현재 아베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여론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까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아베가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방송에 나온 정치평론 게스트들도 그동안 거짓말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기소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행했다는데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당장 사과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라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가 모리토모 학원 비리를 숨기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139번의 거짓말을 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가 없다, 폐기했다, 나는 모른다 라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베는 국유지를 지인의 학교 법인의 헐값으로 매각해버린 모리토모 학원 비리, 특정 학교 법인에만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한 카케 학원 비리, 공적 행사를 개인의 정치 후원 행사로 활용한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 3대 비리에 대한 조사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수백 번 거짓말을 하고 숨겨왔지만 결국은 꼬리를 잡히고 곧 소환을 받을 것입니다. 관방장관으로서 아베를 보호해왔던 스가도 위험 부담이 있지만 결국은 아베를 쳐야 다음 총리를 스스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가 그동안 3대 비리에 대해 입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건마다 100번, 200번 거짓말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고 서서히 충격적인 증언과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베는 갈수록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혐한 정치로 비리를 숨길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역사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아베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이지만 새롭게 나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생생하게 정리해서 중계하겠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에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미국의 공대공 무장과 관련한 수출 승인 검토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일정 준수를 위해 유럽산 공대공 무장 체계 통합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투기의 체계 통합될 유럽산 공대공 무장은 독일제 단거리 미사일인 아이리스-T와 중장거리 미사일 미티어다. 아이리스-T는 사거리 25km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현재 우리 공군이 주로 쓰는 미국산 AIM-9 사이드와 인도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다. 미티어 미사일은 프랑스와 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6개국이 개발에 참여해 현재 영국에 조립 라인을 두고 생산 중인 미사일이다. 사거리 100km, 마하사의 속도를 지닌 공대공 미사일로 자체 레이더와 적외적 탐지 추적 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탐지하는 게 특징이다. 방사청은 그러나 현 공군의 무장 활용도와 한미연합작전의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해 미국산 공대공 무장체계 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전투기 개발 예산 8조 8천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KF-X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 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며 전투기 생산까지 포함하면 총 18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한국 군심 잡기 나선 외국 업체들, 해외 업체들도 한국군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뛰어들 태세다.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줄어들었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증강 소요는 여전한 만큼 눈도장을 찍으면서 여론을 환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 항공무장 업체 MBDA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소개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다. KF-X에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100km 이상을 날아간다.
향후 F-35A에도 장착될 예정이어서 우리 공군에도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도 소개된다. 사거리가 50km에 달하는 아스람 미사일은 미국 제4의도와 인대보다 비행거리가 길어 제공권 장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스웨덴 사부는 글로벌 아이 조기경보통 제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차기 조기경보통 제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아이는 표적 탐지거리를 확장한 LEIR 레이더와 수평선 너머의 해상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는 시스프레이 레이더를 탑재한다. 무인 항공기와 바다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도 정밀 탐지할 수 있다. 영국 BAE 시스템스는 항공 전자전체계인 두주와 2.75인치 레이저 유도 로켓 등을 홍보한다. 두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F-15SA에 탑재된 것으로 F-15의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공군의 F-15K 성능 별량 사업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다. 레이저 유도 로켓은 북한 고속정 등을 제압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공군 F-15K 전투기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채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미국 보잉은 P-8A 해상 초계기와 AH-64의 공격 헬기를 서울 ADX에서 홍보한다. 우리 군은 지난해 P-8A 6대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반도 해역을 감시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추가 구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AH-64E는 육군에서 36대를 도입했으나 보잉은 추가 판매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표적 무인기 업체인 제너럴 아토믹은 MQ-9과 MQ-1C 무인기를 소개한다. 최대 30시간 비행하면서 지상 지원을 할 수 있는 MQ-1C는 헬파이어 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다. 땅속에 묻힌 급조 폭발물도 탐지할 정도로 정찰 능력도 뛰어나다. 무인 전투기로 분류되는 MQ-9은 헬파이어, 레이저 유도 폭탄, 합동 정밀 직격탄을 탑재할 수 있다. 이밖에 유럽 에어버스는 A400M 대형 수송기와 KC-330 공중급유기를 홍보할 예정이다. A400M은 한국 스페인 간의 훈련기 수송기 맞교환에 의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기종이다. 다만 스페인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A400M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버스의 제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조사인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축형인 타우러스 K2를 홍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FA-50과 KF-X 등의 탑재가 가능하면서 사거리와 파괴력, 정밀 도는 타우러스 미사일에 필적하는 수준이어서 소형 전투기의 전략적 가격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베이징에서 뉴욕 2시간 미중 마하5 여객기 속도 경쟁. 미보잉 극초음속 무인 항공체 마하5서 6분간 시험 비행 성공. 중선 극초음속기 디자인 공개 사막에 마하35 실험장도 지어. 비싼 요금, 음속 돌파 때 소음 등 취항 전 해결해야 할 문제도. 미국과 중국이 음속의 5배로 나는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중, 러시아, 일본 등 우주 강국들은 지금까지 적이 탐지, 대응 체계를 무력화할 만큼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과 폭격기, 정찰기 개발에 주력했는데 이 군사 목적의 기술력이 민간 분야로 옮겨간 것이다. 음속의 5배는 2003년 퇴역한 뉴욕에서 런던 간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보다 2배 이상 빠르며 전 세계 어디든 3시간이면 간다는 얘기다. 군사용 극초음속 항공체와 민간 여객기는 엔진부터 다르다. 군사용은 로켓 엔진으로 동력을 넣지만 로켓 엔진은 연료를 태울 산소 탱크가 별도로 있어야 해 민간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보잉사가 지난 1일 공개한 모델이나 중국이 현재 풍동 실험 중인 극초음속 여객기는 모두 음속의 3배 이상 속력을 내는데 적합한 램제트 엔진을 활용한다. 일반 여객기의 터보제트 엔진은 터빈을 돌려 압축한 공기의 연료를 연소시켜서 동력을 얻는다. 하지만 제트 엔진의 일종인 램제트는 터빈 없이 고속 비행이 일으키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며 미사일 추진체로 주로 쓰인다. 또 1000도 이상의 마찰열을 해결하기 위해 니켈 합금을 이용한 열저항 소재로 표면을 덮는다.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에서 선두는 미국의 보잉사. 보잉사는 2013년 5월 1일 무인 극초음속 항공체인 X-51A 웨이브라이더를 태평양 상공에서 최고 마하 5.1의 속도로 6분간 시험 비행한 경험이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소개된 중국 연구진의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도 음속의 5배 이상이 목표다. 중국 과학원 주이카이 박사팀은 보통 초음속 항공기가 채택하는 유선형 통체의 얇은 날개를 한층 덧댄 디자인을 제시했다. 정면에서 보면 알파벳 대문자 I와 비슷해 아이플레인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보격기 모양을 띠는 것은 극초음속 항공기에 발생하는 특수한 공기 역학 때문이다. 음속 이하 비행에선 비행기 정면의 공기 저항이 극초음속 비행에선 항공기가 일으키는 충격파가 가장 큰 항력을 일으키는 것을 고려했다. 유선형 통체에 덧붙인 날개는 항공기가 일으키는 충격파를 분산하는 작용을 한다.